안녕하십니까. 상무이사 손우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장님들과 같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장기 수선 계획 중 부분 수리 항목에 대한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장기 수선 항목은 총 7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11개 항목이 부분 수리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11개 항목에 대해서 전면 교체는 보다도 부분 수리 항목은 어떤 부분이 부분 수리 항목이고 어떻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차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속 기아 이끼입니다. 금속 기아 이끼는 최소 전면 수리 단위는 동별, 라인별이 되겠습니다. 라인별로 전면 수리가 되는 기준은 층별로 라인별로 층이 구분되어 있을 때는 전면 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라인은 16층까지 있고 3, 4라인은 12층까지 있다. 그럼 층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 2라인에 금속기아를 이끼를 교체한다면 그것은 전면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 수리 항목입니다. 부분 수리 항목은 동판 후레싱, 하부 강간 프레임, 하부 트레스를 교체할 때는 부분 수리 항목이 돼서 이 경우에도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스팔트 싱글 이끼 부분입니다. 아스팔트 싱글 이끼 부분도 최소 단위는 동별이고 금속기와 이끼와 마찬가지로 층별로 라인별로 층이 구분될 때는 그 라인별로 전면 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금속 기와 이끼와 동일합니다. 부분 교체 항목에는 동판 후레싱, 하부 강간 프레임, 하부 트러스 교체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 수리 공사 항목에는 돌붙이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돌붙이기 공사는 전면 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돌붙이기 공사를 하는 형태를 보면 기존 석재 패널을 제거 후 석재를 붙인다거나 기존 석재 패널 위에다가 신규로 새로운 소재로 된 석재를 붙인다거나 그 다음에 부착된 석재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줄눈을 보수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부분 수리가 이루어지는 돌붙이기에서 부분 수리는 석재를 교체한다든지 줄눈을 보수하는 것이 부분 수리 항목입니다. 특히 우리 수장님들께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줄눈 보수도 부분 수리 항목으로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꼭 암기하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주차장 바닥입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의 전면 교체의 최소 단위는 지하주차장 개소별이고 여기서 개소별을 구분할 때 2층 이상,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개층이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소를 교체할 때는 전면 교체가 되겠고요. 부분 교체는 바닥 일부를 보수할 때가 부분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일부를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지하주차장 바닥에 차선을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지대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균열 보수를 할 경우에도 부분 수리에 해당돼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예비 전원, 즉 자가발전 설비 발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갖다가 교체한다든지 엔진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동체부를 교체한다든지 배기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의 최소 단위는 한 대가 최소 단위고 부분 수리는 발전기 일부를 보수할 때는 부분 수리 항목이 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뿐만 아니라 엔진, 동체부, 배기 장치도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보수하시더라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 전원 설비 중에서 배전반입니다. 그래서 배전반을 교체한다든지 ACB를 교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의 최소 단위는 배전반 한 면을 교체한다든지 ABC 한 개를 교체한다든지가 전면 교체에 해당되겠고요. 부분 수리, ACB 교체, 보호 계전기 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중에서 배전반에 해당되는 부분도 부분 수리 항목이기 때문에 부분 수리가 이루어질 때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부분에서 우리 수상들이 가장 혼동하고 계시는 부분이 차선 도색과 가속 방지턱입니다. 특히 가속 방지턱 중에서도 고무 재질로 된 가속 방지턱도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에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보면 단지 전체를 갖다가 수리할 때가 전면 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선 도색을 전체를 도색할 때가 전면 수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수리 항목은 차선을 부분 도색한다든지 포장 부분을 균열을 보수한다든지 차선을 일부 도색한다든지 가속 방지턱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도 부분 수리에 해당이 돼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순유지비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고무 재질로 된 가속 방지턱도 장기 수선 부분 수리 항목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5개 무대 시설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놀이시설 부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면 교체의 최소 단위는 놀이터, 놀이시설, 개소별, 놀이터, 개소별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놀이대 하나를 교체해도 전면 교체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거네를 하나를 교체해도 전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 수리는 놀이시설별로 부분 수리를 한다든지 놀이기구별로 부분 교체, 부분 수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거네 줄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발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목재로 되어 있을 경우에 오르고 내리는 계단 목재를 교체할 때도 당연히 부분 수리에 해당이 돼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 수장님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바닥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어린이 놀이터 바닥은 고무 매트 아니면 탄성 고무칩으로 공사가 되어져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는
모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의 최소 단위는 개소별, 단지 내 놀이터별로 전면 교체가 기준이 이루어지고요. 부분 수리는 공사 범위별, 개소별, 바닥 일부 보수를 하더라도 부분 수리에 해당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바닥이 어린 놀이시설 바닥을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바로 건해 밑에 있는 바닥 부분입니다. 건해 밑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탄성 고무칩이나 고무 매트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린이 놀이터 바닥 일부를 보수하실 경우에도 반드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보도블록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은 오행로 바닥으로서 보도블록, 테크, 경계석, 사춤 이 부분이 보도블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면 교체의 최소 단위는 단지 전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경계석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테크를 교체할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분 수리의 최소 단위는 공사 범위별이기 때문에 보도블록, 테크, 경계석, 사춤 일부분을 보수하시더라도 반드시 장기수선 충당금 부분공사에 해당이 되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화조 부분입니다. 정화조는 전면 교체에 대한 수선 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의 균열 방지, 방수 성능, 배관 성능, 시스템 유지 등을 위한 교체 또는 일부 보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반드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정화조가 있는 아파트에서 폭기조에 바닥에 보면 스크루브가 있습니다. 스크루브를 교체할 경우에도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되고 정화조 입구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우 두처로 된 스크린을 스테인리스 스크린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반드시 장기 수선 충당금 부분 공사에 해당이 돼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참고 사항 중에서 요즘 들어서 정화조가 있는 아파트가 시사업에 의해서 시종말 시스템으로 직관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 정화조를 폐쇄할 경우에도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해서 정화조를 폐쇄 조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항목인 배수로 및 매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놀이나 배수로도 전면 교체에 대한 수선 주기는 없습니다. 먼저 매놀의 부분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매놀 뚜껑, 매놀 본체, 매놀 내부 사다리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매놀 뚜껑이나 매놀 본체, 매놀 내부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일부 보수할 경우에도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수로 부분입니다. 배수로 부분은 배수로 본체가 있겠고요. 배수로 뜰개, 즉 덮개에 해당되는 것이 트렌치 카바가 되겠죠. 배수로 벽, 보강, 그다음에 집수정, 또 가장 우리 수장님들이 여기에서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트렌치 카바와 지수 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2023년도에 빅 이슈가 됐던 부분이 경기도의 모 아파트가 트렌치 카바 44만 원을 교체하면서 장기유선 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선 유지비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재판에서 뒤집혀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장님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 실수하는 부분이 집수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정, 우리 플라스틱으로 된 집수정을 설치할 경우에 이 집수정을 수선유지비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로 중간에 물빠짐이 잘 되지 않아서 집수정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수정도 부분 수리에 해당이 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 현장에서 가장 쉽게 시, 도, 실태조사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장기수선 공사 중에서 전면 교체와 부분 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장기수선 계획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